네, 교통사고를 낸 뒤 사라진 개그맨 이창명 씨에게 경찰이 음주운전 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가 나중에 오지 않는다고 하자 본인이 직접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음주자가 운전할 때 나타나는 중앙선 침범 등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창명 씨는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강희경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술을 마시고 20시간이 지나서 나타났기 때문에 과연 밝혀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했는데 네. 이창명 씨 음주라는 거 경찰이 어떻게 밝혀낸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난 뒤 20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서의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 입증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났는데요. 사고가 나던 날 이창명 씨가 지인 5명과 함께 그러니까 모두 6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방으로 돼 있는 곳이었는데요. 6인분을 먹었는데 식사 당시 그 방으로 술이 끊임없이 반입이 된 것이 식당 CCTV에 포착됐습니다. 4시간 동안 식사를 마친 뒤에는 직접 나와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요. 또 주변 대리기사가 없어서 요청이 취소됐다는 문자가 오니까 직접 운전을 시작하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경찰이 보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넘고 신호위반을 하는 모습, 지금 차가 중앙선을 멀리 돌아서 우회전을 했고 지금은 앞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그대로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CCTV에 여러 차례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 보행자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가고 있는데요. 네, 사고 직후에 또 경찰에게 전화가 왔을 때는 모르는 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저 차가 자기는 모르는 차다? 네, 모르는 차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전화를 했을 때는 아는 동생이 대신 차를 몰고 나갔다라고 얘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의 차를 안 몰았다 이런 주장을 폈던 거네요. 처음에는 전화를 그렇게 했다가 나중엔 전화해서 자기가 몰았다고 인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음주 측정기로 딱 빼도 박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황상 증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황상 추측인데 직접적으로 술을 먹었다는 그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황상 봤을 때 경찰이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사고 이후에 한참 뒤에 경찰에 출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음주 측정도 했고 체열도 했는데 이로는 경찰이 음주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걸 적용을 했는데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추정하는 기법입니다. 사고 당일 오후 6시 반부터 4시간 동안 지인 5명, 모두 6명이 중국 소주 도수가 41도 정도 되는 술 6병, 그리고 500ml 생맥주 9잔을 마신 것으로 CCTV 확인 결과 나타났는데요. 이 씨가 중국 소주 1병과 맥주 1잔을 마셨다고 보고 공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6%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자, 이쯤 되면 좀 얘기를 솔직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이창명 씨는 뭐래요? 술 마셨답니까? 네, 처음에 경찰에 출석했을 당시부터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처음에 출석했을 당시 한번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음주 예술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그것도 역시 열심히 조사받았으니까 나중에 결과가 나오죠. 확실히 음주운전은 안 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 말한 건데요.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혐의를 부인했고 또 최근에 경찰이 이런 증거들을 내밀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있던 지인들 5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인들도 하나같이 이 씨는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또 그 방에 술을 계속 가지고 들어간 종업원도 마찬가지로 이 씨가 술 마시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진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술을 마셨는지를 그 당시에는 음주 측정으로 할 수 없었지만 역산을 하는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그게 위드마크라는 학자가 개발을 한 겁니까? 아무튼 그 위드마크 공식과 관련된 역산법으로 계산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위드마크 공식 말씀하신 대로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한참 뒤에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고 추정이 되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술을 깬 상태, 그 운전자를 상대로 측정을 하는 기법입니다. 예. 당시에 술을 마신 양, 알코올 도수, 비중, 체내 흡수율, 성별 이런 걸 종합해서 공식에 따라 계산을 하는 방식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술이 깬 뒤에 역추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 청주의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피의자가 자기가 술을 마신 다음에 운전했다라고 직접 자백을 한 상태였는데요. 경찰이 결국은 안 밝혀내지 못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법원이.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했고 경찰 검찰이 적용을 했는데 범인 스스로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인정도 했고 또 함께 술을 마신 동료들과 동승자도 술을 마셨다고 인정을 했는데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정황상으로 봤을 때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자, 예. 어떻게 그러면은 결국은 그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게 재판정에 갔을 때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일단은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만 갖다가 증거를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CCTV, 술이 들어간 모습, 예. 이제 중앙선을 넘는 모습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것 하면서 음주운전 혐의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음주운전 혐의 입증 과정에서는 큰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과정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만약에 물론 저희들이 음주했다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경찰이 못 밝혀냈다. 음주를 안 해서 안 밝혀낸 거는 상관없습니다만 거의 너무 가능성이 큰데도 못 밝혀냈다. 그러면 이 방송이 나가면요, 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요. 음주운전하다 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망가도 잡아낼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도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썼을 것 같고요. 음주 외에도 다른 차량에도 문제가 있고 몇 가지 지금 추가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차가 처음에 이창명 씨 법인 소유 차량이라고 알려졌는데 그 법인이 정체가 불확실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의심을 또 사기도 했는데 수사 결과 이창명 씨가 운영하던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명의 차량인 것은 맞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 법인이 현재 폐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폐업한 뒤에 이창명 씨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차의 명의를 돌려놓지 않아서 이종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또 이창명 씨가 경찰 수사를 하기 전에 취재진에게 보험도 가입했고 나는 할부금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정체가 확실한 차량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보험을 가입하고 그 전에는 좀 오랫동안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것이 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혐의들도 함께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강희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